또 출신을 계속 따지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를 오히려 이분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그쵸. 사실 더 사실 더 많다라는 많다. 거가 있다는 건데. 몇 년째 계속 똑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보센터 어필의 줄리앙. 저는 릴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릴리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요즘에 네. 저희 채널에 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좀 비판 말고 그런 건 비난이 아니고. 좀 있어요. 혹시 아니, 비난 그동안 또 뭐 아니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필에서 나간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더 잘 지내고 있었고, 네, 줄량이 워낙 또 열정적으로 많은 영상들을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보고 학습할 기회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조금 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여러분들에게 릴리 또 많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릴리 어디 갔나 이런 분들 계셨었는데 여전히 계속 사무실에 계셨고요. 자, 오늘 빠르동에서 언급한 빠르동의 주제는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유학생들 구성된 무슬림 분들이 이주민들이 지난해 9월부터 인근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보통 집을 빌려서 거기서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니 돈도 모으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사원을 아예 건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철골 구조물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분들이 야 어떻게 이슬람 사원을 우리 집 근처에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이슬람 거기서 많은 게 파생된 거죠. 근데 그러다 관내를 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청에서 일단은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실 근데 인근 주민이 그냥 말하면 적법하게 권리가 있어도 공사를 중지해야 되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주로 북구청 상대로 공사 중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서 그게 최근에 인용이 되어서 7월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근 주민분들이 차로 아마도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차나 여러 가지를 막아서 공사를 더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뉴스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도 직접 방송을 못 봤는데 짧게 한번 보면서. 대구의 한 주택가에 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입니다. 인근 경북대학교에 유학 중인 무슬림들이 기도처로 쓰던 가정집을 2동짜리 이슬람 사원으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반년째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350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올해 2월 민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공사 현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장비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골목 안쪽에 결사적으로. 천막을 치고 새벽 5시부터 교대로 보초를 섭니다.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소음이나 악취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는 이슬람 사원 20여 개와 기도실 130여 개가 있는데 새 사원을 지을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좀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나오면 KBS에서 방금 나왔던 8월 17일자 기사, B마이너에서 맡은 나라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니면 9월 4일 경향신문 무슬림 유학생들의 눈물이라든지 9월 7일 날 시사인에서 다룬 이슬람 혐오 현수막 무슬림 아인을 읽는다라든지 서울신문 커지는 이슬람 사원 갈등 안전한 나라 똑같은 인간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릴리는 혹시 이런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계속 이제 난민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댓글도 보고 또 뉴스에 대한 이제 뉴스에서 난민들이 다뤄지는 그런 뭐랄까요 시선 같은 것들도 보지만 몇 년째 계속 똑같다. 그리고 달리는 댓글도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법원에서 아까 그 공사 이제 중단하라고 북구청에서는 그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법원에서 그 건축주 측한테 그렇게 바로 중단을 해버리면 그리고 중단하는데 이렇게 딱히 구체적인 사유도 잘 이제 입증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중단을 해버리면은 그 건축주한테도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하라라는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대구지법에서는. 그래서 파키스탄 출신의 이제 우리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신 분들 5분이서 재산을 이렇게 아름아름 모으셔가지고 시작하신 공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다 한국 사람인데 딱 그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또 출신을 계속 따지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를 해서 또 기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정리되지 않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네. 아주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분들, 무슬림인 분들을 되게 낯설어 하다 보니까 만난 적도 없고 계속 뉴스나 이렇게만 접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편견들이 좀 있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조금 더 익숙한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 발행한 종교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훨씬 더 익숙하고 마치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 기본으로 장착돼도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은 기독교. 예를 들어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더 지어진다 라면 이런 곳에서 그런 문제제기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회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기도해야 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하는지 우리가 무슨 알 수 있냐라는 식의 말로 돌려보면 이게 좀 말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런 형태로는 수많은 교회가 대구나 전국에 있는데 유독 그게 그 종교시설이 이슬람 종교시설일 경우에 네. 편견,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법원 입장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당연한 것 같긴 네. 해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저 종교가 나쁜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는 한 사실 그게 설립이 안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을 소비하는 일들이 싸게 노동력으로 사람들을 일하는 기계처럼 쓰는 몸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이분들이 기계적인 몸을 넘어서 취향도 갖고 예배도 하고 자기 갖고 있는 생각도 밝히고 이런 것을 하면 갑자기 그건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말고 뭐 일만 해라고 한다라는 거에 되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요. 반대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하러 왔으면 노동만 하고 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학 왔으면 대학에서 공부나 잘 하고 가라는 맞아요.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취향을 존중하면서 인격체로 존중은 안 한다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아까 교회 얘기를 지은다면이라고 좀 생각해봤지만 해외에 가면 한인들이 끈끈하게 뭉친단 말이죠. 그치. 연락할 사람도 아무도 그쵸.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럼 한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 교회를 지어요. 맞아요.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에서 주말마다 모여서 어떤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한국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교류도 하고, 아니면 무슨 체육대회 이런 거 하고 설날 이런 거 행사도 같이 세고 이러면서 거기다 그 지역에서 뭉치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한국인들이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고 거기다 종교 시설을 모으고 갑자기 같은 나라 음식 자꾸 먹고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맞아요. 것과 사실 같은 현상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약간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맞아요. 당한다면 전혀 아니라고 말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핵심적인 기사,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어떤 선명한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그 인근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피켓 같은 걸 보면 저 어떤 그 내면의 불안 아니면 염려, 편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핵심적인 하나가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네. 이제 가슴에 확 와닿은 그렇죠. 거예요. 네네. 잔인한 모습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전에 KBS 뉴스 같은 데서 테러리스트야 너희 나라 돌아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한편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다닐 수 없게 되는 이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네. 통계로도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아니죠. 무슬림보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라는 건 아니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통계들을 따르면 2016년에 104개 국가에서 11,000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했다. 그런데 테러의 대부분은 이슬람권에서 발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피해자는 무슬림이다. 이것도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무슬림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무슬림 국가 중에서 피해자가 거의 다 대부분 무슬림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가 필요하고, 비이슬람권에서 벌어진 사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진 것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에서 70년대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2,400건의 테러 중에 무슬림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리스트는 60건,
이 전체 사건의 2.5%의 비율이고 나머지는 백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테러다라는 것이었죠. 유럽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사건, 그런 테러 사건들 2% 정도가 종교적 극단주의자다라고 해서 사실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건들은 오히려 백색 테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인종 혐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린치를 가한다거나 네. 이런 형태의 혐오나 이런 피해가 훨씬 많다고 해서 네, 오히려 네, 네. 이분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그쵸. 사실은 더 사실 더 많다라는 많다. 거가 있다는 네. 건데 네. 최근에도 또 이런 통계가 있죠. 네, 제가 찾은 기사는 조선일보의 2020년, 그러니까 작년자 6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사실 미국 안에서의 얘기이긴 해요. 근데 미국 안에서 조사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테러를 미국 안에서 저지르는 테러 단체가 어디였게요? 이거 보니까 백인 우월자등 극우 테러리스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특히 이 미국 내 테러 중에 극우 단체의 테러가 90%를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나 알카에다, 극좌 단체 안티파 등보다 극우 테러 단체가 미국에 더 위협이 된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그 CSIS라고 94년 1월부터 20년 5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최근 893건 통계네요. 네. 테러 사건과 테러 모의 사건을 모두 분석을 한 결과 57%가 백인 우월주의자 등 극우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통계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데 음. 막연한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는 이런 걸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딱 등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공격의 양상이 예를 들어 저희가 보면 오히려 같이 분개할 만한 거. 예를 들어 제일조선인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저는 제일조선인들 활동을 하는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트케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극우 단체들이 네. 얘기할 때에 피해를 받는 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시위 오쿠보 같은 지역에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제일조선인들이 아이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볼까봐 너무 네. 무서워서. 왜냐하면 거기 피켓에 있는 내용들이 너희들은 테러리스트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이 일본을 좀먹고 있다. 너희 어디서 꺼져라. 이런 말을 사람들이 외치면서 막 다닌다는 거지. 피켓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너무 무섭고 네. 실제로 다수는 일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켓 문구들을 아이가 볼까봐 사실 두려워서 시위를 할 때마다 아이들 숨기고 빨리 못 보게 한다 글씨를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제일조선인 활동가들한테 사실 네. 많이 들었거든요.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약간 묘하게 기시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가해자들 같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다. 뭉뚱그린 무슬림으로 상상하는 것 이거 되게 이거 잘못되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또 피해자들일 수 있는 목소리들 자꾸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두 번째 그래도 되게 좋은 기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몇몇 종교를 가진 뭐 학생이건 그 가족분들이건 이렇게 좀 편지를 써가지고 주민센터에도 전달을 하는 그런 뭐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썼던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된 게 있었는데 본인을 무슬림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 이슬람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 저희도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저희의 그것은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의무이고 또 생존의 필수인 이슬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일 예를 들면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리고 이 학생도 대연동에 사는 모든 무슬림 분들이 10년 전부터 이미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 희망이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 사원을 만드는 거를 멈추는 게 저희 희망이 멈추고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한테 또 대연동 주민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사회적 갈등, 논란도 없고 차별도 없고 다양한 나라, 종교, 인종을 존중하고 그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제 꿈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를 이 학생도 알고 있고 이렇게 편지에도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깨달았다는 것도 저는 참 슬펐고 중학생 아이뿐만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되게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문구들을 보면서 아 그럼 나는 테러리스트의 자녀인가? 나도 그럼 커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가? 왜 한국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지?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또 학교에서 이제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그럼 그런 다른 한국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볼 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피켓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동들 같은 네. 경우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 그러니까요. 것인가. 네. 아무리 한국 사회에 살아도 음. 너는 한국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메시지. 너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너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가 뭐 여러 명이 모여도 안 되고 너가 원하는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 한다라는 네. 사실 그런 거를 한국 이제 그쵸. 사회가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국에서 또 다른 박해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박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도 난민 사회 중에 하나이긴 한데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 표현했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로가 박해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내가 믿고 있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서 지내오면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할까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권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다 인권교육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편지 속에 인권이 무엇인지가 이미 다 녹아들어 있고 다른 게 인권 교육이 아니고 이런 편지를 통해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 인권이 뭐고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현장 속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또 사회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민들 이슈도 그렇고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또 있고 난민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있고 소수자들에 대한 다수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고 그 편견 때문에 소수자분들 힘든데 어쩌면 이게 공존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회가 말해야 될 기본적인 규범은 일단 여기까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무슬림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도 일단 다 사랑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껴안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종교단체에선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는 사실 그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설령 내가 약간 호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낯설 수도 있죠. 싫어할 수도 있죠. 어쩌면 좋을 수도 있죠. 그 편견에 기초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이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어떤 혐오적인 이야기를 곧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고 그냥 서로 같이 지내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미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같이 서로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지내고 살아가는 이 환경을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아직 읽지 못했지만 반드시 읽어봐야 될 생각이 드는 게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어서 우리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자. 일단 다정한 태도로 갔지만 좀 덜 오지랖을 가지고 무관심을 사회 전체적으로 갖는 것이 우리가 사실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책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는 것에 이제 불만이 많으신 주민분이긴 한데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도 주택 구입이 힘든 실정인데 학업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유학생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땅을 사들이며 사원을 건축한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면서 거대한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하려는 전략으로 뭐 뒤에서 지원하는 듯하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들도 지금 집 사기가 힘들 때 어디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지고 사원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변호사님도 뭐 누누이 이전에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약간 각자 도생의 삶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무한 경쟁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어떤 사회적 안전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또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불안정함과 그리고 그런 절망감들이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화살들을 되게 쉽게 이제 우리가 공격하기 쉬운 그런 약자들로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분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네, 느끼게 됐었거든요. 네.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박탈감과 네. 부정의한 사회에 대한 인식 이거는 사실 너무나 긍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 맞는 걸 수 있죠.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탈북자들에 대한 혐오 여론 지원하면 안 된다 혐오 여론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로 젊은 분들이 이제 20대, 30대에서 얘기하기를 야 우리도 집이 없는데 탈북자들 왜 도와주냐라고 하는 게 그냥 왜 세금을 여기 투여하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이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한 불공평, 맞아요. 그래서 세대 간 갖고 있는 사실 이 불공정한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문제를 소수자들의 혐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전공법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쵸. 어떤 소유 경제 구조에서도 더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이거를 사실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 더 약간 소수자를 공격하는 거 이거는 공평하지 않고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네. 이제 음악활동은 네. 이런 이 사안을 잘 모르셨던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보시고 네. 어떤 현수막 이런 형태의 모습들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 근처에 사원이 생긴다면 네, 그쵸. 그때 우리 집 주변 사람들 맞아요. 어떻게 할까? 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같이 공존하는 사회의 좋은 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